이번에는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쌤은 왜 자꾸 재능보다 마인드가 더 중요하냐 말하는 걸까? 그 이유를 4가지 정도 제가 함축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삶의 태도가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삶의 태도가 습관을 만든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내가 타고난 기질, 내가 타고났었던 어떤 것들, 그런 게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MBTI가 있겠죠. 내가 이런 MBTI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어났었을 때 약속에 늦는 사람이 있고 지각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지각을 하고 누군가는 일찍 도착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학교에 일찍 가는 DNA가 있고 누구는 학교에 늦게 가는 DNA가 있을까? 진짜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MBTI여서요 제가 학교에 지각해요. 그런 MBTI가 있냐는 말이죠. 혹은 나는 평소에 좀 잘 씻는 사람이야. 청결적으로. 혹은 잘 안 씻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누군가 봤었을 때 이 사람 좀 성실하고 이 사람 게으른 거잖아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 드리면 오히려 P이신 분들은 되게 아마 흥분하실 거예요. 아니, 나도 잘 씻어요. 나도 평소에 내가 씻고 싶을 때 잘 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P의 MBTI 갖고 있더라도, 그런 기질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내 유전 형질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숙제를 해오고 안 해오고, 혹은 지각하고 일찍 오고, 누군간 성실하고 누군간 게으르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타고남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이것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인 거죠, 교육. 예를 들면 부모를 닮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조기 교육인 거예요. 부모의 유전 형질을 받은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게 되죠. 부모가 많은 곳에서 약속 장소에 지각을 하면 반드시 그 자녀도 그것들을 똑같이 배워서 많은 약속 장소에 불성실하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남보다는 그런 환경과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 많은 선진국들이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겠죠. 왜? 그렇잖아요. 재능대로 내 인생을 살 거면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타고난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중등교육, 고등교육, 심지어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또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시는 분들, 책을 읽으시는 분들, 자기 개발 왜 합니까? 교육을 왜 받아요? 지식을 왜 챙기고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재능이 더 중요한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 마인드가 결국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내가 어떤 자세를 임하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내 삶에 임하느냐,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을 만드냐면요, 바로 이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습관. 내가 매번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내가 항상 내 몸을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습관. 내가 매번 숙제를 해오면서 내가 약속한 것들은 지켜내겠다는 나만의 습관. 결국엔 내 모든 것들이, 내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그 태도는 결국 뭐겠어요? 나의 가치관, 생각, 동기부여,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걸 뭐라 불러요? 마인드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인드에서 나오는 내 삶의 태도가 나의 습관을 만들고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냐? 이 습관이 나 자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진쌤은 맨날 약속 장소에 늦지 않고 오히려 시간보다 항상 일찍 나오더라.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간다. 약속 장소에 늦지 않는 진쌤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저를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약속에 늦지 않는 친구야. 혹은 매번 지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는 매번 지각하는 친구야. 어때요? 누군가는 선호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두 가지의 나를 만든 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의 습관 때문인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누군가가 봤을 때 선입견, 편견, 인식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삶의 태도, 내 삶의 태도가 만든 습관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비대칭이 돼요. 비대칭. 어떤 말이냐? 여러분, 턱 꿰는 거 아시죠? 턱 꿰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턱 꿰고 매일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턱 꿰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면 얼굴형이 뒤틀립니다. 뒤틀려요.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 내가 그냥 너무 사소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날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턱을 괸는데 이런 사소한 내 삶의 태도나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엔 내 몸에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변화와 내 몸의 다른 부분, 비대칭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 몸의 자세에 따라서 어때요? 습관이 바뀌잖아요. 내 몸의 자세가 똑바른 사람은 이 올바른 습관 때문에 뭐예요?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겠죠? 내 삶의 습관이 나를 만드는 거고 이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혹은 내가 안 좋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추측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습관이 있었겠구나. 그럼 이 습관은 다 어디서 나오냐?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삶에 임하느냐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강한 사람이란 건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단단하다, 사람 자체가 되게 강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했었을 때 진짜 막 근육 울퉁불퉁해서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웨이트해서 다부진 몸이었겠어요? 혹은 어떤 재능이 툭 튀어나와서 능력적으로 좋아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단단하다라고 느끼겠어요? 아니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 말을 사용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은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을 표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내면이 단단하고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런 강인한 사람이 우린 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재능이 있어서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떠한 마인드의 노력, 내가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엔 생각이 나를 지배하듯 이 강한 사람이란 것도 결국엔 이 강한 생각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겠죠. 그래서 마인드는 결국엔 이 정신력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좋은 마인드, 좋은 자세,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야 이 정신력은 어찌 보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삶의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집중력, 내가 갖고 있는 이해력, 다양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 이런 정신력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내가 정신 속에 갖고 있는 삶의 습관이란 것이죠. 그래서 정신 습관이라고 저는 표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갖고 변화해야 될 것은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대입해서 실천하면서 몸으로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 내가 갖고 있는 정신 습관인 거예요. 이 정신 습관이 결국엔 내 삶의 정신력,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강인한 나 자신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변성. 가변성이 무엇이냐? 한자 말 그대로 변화가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가변성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감성, 뭔가 새벽에는 뭔가 이렇게 울적한 기분도 들고 뭔가 감성적이게 되고 생각이 좀 바뀌죠. 또 아침에는 굉장히 사람 이성적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에 깨고 나서 아침이 되면은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어때요? 되게 냉철하고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마다 내가 같은 나여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 변화하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가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질은 바뀌지 않아도 생각은 바뀔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이죠.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재능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재능을 완벽히 꽃피우지 못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재능이 더 높은 재능으로, 더 우월한 재능으로 변화될 리는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 변화될까요? 기질은 말 맞다 나 유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남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 맞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외모만 하더라도 성형수술 있지 않아요? 그런 치트키 말고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 선천성 이런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천성의 요인에 가장 특화된 생각이야말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결국 내가 내 삶에서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을 논할 게 아니라 무엇을 논해야 되냐? 나의 사고방식, 생각들을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면 내 생각이 변해서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해서 습관이 바뀌고, 그 오랜 기간 습관이 바뀌면서 나 자체가 변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란 뜻이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 조기교육, 영재교육, 흔히 말해서 자기계발, 맨날 독서하고 서적 읽고, 너 유튜브 이런 TV 바보 상자야, 그것만 보지 마. 왜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교양을 쌓고 공부를 하는 이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나의 삶도 변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능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결국엔 마인드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요. 8년 전에 리우 올림픽이라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 이제 브라질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펜싱 어떤 박상영 선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펜싱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마지막 결승전이었었어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몇 초 안 남기고 어느 정도 수적으로,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세인 환경 속에서 계속 스스로 짧은 작전 타임 시간, 그 이후에 쉬는 시간 동안 몇 초 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역전할 수 있을 거야. 이것들을 다 잡고 나는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 재능을 꽃피울 거야.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 바로 할 수 있다였죠. 이게 유튜브나 많은 언론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선풍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 박상현 저 국가대표 펜싱 선수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 되뇌이면은 우리 잘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갖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분이 이런 할 수 있다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망연자실 하고 있는 것보단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도전 정신, 내가 어떤 것들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내 자신이 있어야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내가 진짜 이 펜싱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펜싱 실력보다 이 펜싱 실력을 완벽히 개화시켜줄 정신력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뒤로 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좀 젊다 보니까 제가 게임도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많은 MZ세대 혹은 지금의 이제 10대 이제 더 젊은 친구들도 알고 있을 텐데, 중꺾마라고 많이 떠들었던 밈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많은 유행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맨날 중꺾마가 중요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로 내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디서 높은 성취와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로 이 마음가짐, 마인드셋은 중요하겠구나. 내가 그전에 나의 정신력이 무너져 내리고 그전에 나란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서 내 온전한 재능을 개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재능이 과연 어떤 쓸모가 있냐는 것이죠. 결국엔 내가 재능을 재능으로서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의 생각, 나의 자세, 나의 태도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도 이런 거 제가 페이커 너무 좋아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도 되게 요새 많은 밈이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 누군가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미움받아도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리스크가 있어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누군가 날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질책하면서 너가 잘못된 거야. 혹여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기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페이커, 이 위대한 e스포츠 프로게이머인 선수한테 항상 따라오는 것들은 저런 용기 있는 마인드가 있고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고 저런 건강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강한 사람이 결국엔 높은 재능이 만나서 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페이커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은 그냥 롤을 너무 잘해서 저렇게 잘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재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림픽만 보더라도 4년마다 어때요? 대회의 챔피언들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내 재능은 어찌 보면 기복이 있어서 어쩔 땐 잘하고 어쩔 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불변하는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인드, 나의 습관은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재능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이 모든 마인드셋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써놨죠. 재능과 마인드,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결국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능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재능 역시 중요하죠. 저도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근데 제가 진쌤으로서 이 재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이 마인드의 탓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국엔 제가 멘탈 코칭이라는 특집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첫 번째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질 또 마인드 이 둘 중에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것이 없어서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서 인생을 너무 살아가기 막막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교육이 필요하고 왜 공부가 필요하고 왜 지식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결국엔 내가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 저는 너무 삶이 막연하고 막막하고 불행해요 이랬던 내 삶이 점점 행복에 가까워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개발의 핵심이자 이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멘탈 코칭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능보다는 진짜 내가 자기계발 공부를 하면서 내 사람 자체가 단단해지고 내 생각이 단단해지고 조금 더 유연하고 남들보다 더 좀 여유롭게 생각을 가져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멘탈 코칭 1화 재능과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